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세월이 내게 가르쳐준 것 중에서 가장 솔직한 진실 하나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사람이 60이나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며 살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 고통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앞만 보고 달리며 살았으니까요.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인생의 많은 시간이 이미 지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직장을 떠나면 비로소 자유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유가 찾아오자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산에 가고 화요일에는 글씨를 배우고 수요일에는 모임에 나가고 목요일에는 봉사를 하고 금요일에는 또 다른 약속을 만듭니다. 달력은 젊었을 때보다 더 촘촘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부지런하고 건강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는 또 다른 피로가 숨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일정에 쫓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조금 느리게 살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평생 동안 우리는 해야 할 일 때문에 움직여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준비를 해야 됐고 아이들을 돌봐야 됐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 이르렀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책임보다 평온이 더 소중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아무 계획 없이 눈을 뜨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말입니다. 급하게 나갈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라디오를 켜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 조용한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깊은 평화가 머무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너무 많은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목표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표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은 어느 순간 마음이 메마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도 또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리다 보면 어느 날 몸은 지치고 마음은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누군가는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세월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삶이 허무해지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사실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쁘게 살 때는 들리지 않던 작은 생각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나는 오래전 어느 겨울 아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밖에 나갈 약속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어서 창가에 앉아 눈이 쌓이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평온한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앞으로 시간이 무한히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 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바로 평온한 노년의 삶이 됩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찾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진짜 편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아침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아침은 늘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급하게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거나 아이들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때는 아침 공기가 어떤지 햇빛이 어떤 색으로 창문에 들어오는지 자세히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면 아침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급하게 움직여야 할 이유도 많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침이 얼마나 조용하고 부드러운 시간인지 느끼게 됩니다. 나는 어떤 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다는 사실이 참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할 일도 없고 지각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멀리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우리는 평생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마음,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늘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고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을 평생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침마다 계획표를 세웁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를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꼼꼼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가 허무하게 느껴질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끔 그런 분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금 비워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루가 꼭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야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고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멈추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멈추면 뒤처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멈추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잠시 멈추었을 때 마음이 더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날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기도 하고 나무 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은 바쁘게 움직일 때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은 게으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평생 열심히만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쉬어야 하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긴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전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멀리 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늘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그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매일 같은 일을 하시냐고 말입니다. 그분은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서두르지 않고 시작하면 마음이 덜 지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서둘러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을 쪼개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남들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다가 특별히 떠오르는 일이 없다면 그냥 조용히 하루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삶을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아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여유입니다. 그 여유 속에서 사람은 다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반드시 바쁘게 살아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인생이 풍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친구를 만들었고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여러 모임에 나가며 인맥을 넓히려고 애썼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오래 살수록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것보다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몇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즐겁고 활력이 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너무 많은 관계가 피로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종종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을 지나가며 그 풍경을 바라보곤 합니다. 어떤 날은 웃음소리가 들리고 또 어떤 날은 작은 다툼의 소리도 들립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비교도 생기고 말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하고 누군가는 재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도 조금은 가볍게 생각해도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꼭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밀어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혼자 산책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바라보거나 골목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고양이를 바라보는 일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았고 동료들과 함께 일했고 사회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갑자기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각자의 길이 달라지고 만남의 횟수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변화를 억지로 막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은 관계가 남기도 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한두 명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만나면 편안한 사람,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관계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나는 오래전 한 친구와의 시간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몇 달, 때로는 몇 년씩 만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랜만에 다시 만나면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느꼈습니다. 진짜 친구라는 것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가끔 외로움을 느낍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는 마음이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는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한 사람과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따뜻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혼자서 천천히 걸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너무 많은 사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삶은 조금 더 단순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관계보다 마음이 편안한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앉아 햇볕을 느끼며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지금 곁에 없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삶에는 여러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계절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또 어떤 계절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몇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볍게 두고 살아가면 관계 속에서도 더 큰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건강과 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조금 아파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몸의 작은 변화도 크게 느껴집니다.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쑤시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이든 해보고 싶어집니다. 요즘은 특히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건강 이야기, 인터넷을 열어도 건강 이야기입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 어떤 영양을 먹으면 오래 산다, 어떤 운동을 하면 병을 막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혹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서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좋다는 물건을 하나 둘 사기 시작합니다. 관절에 좋다는 것, 눈에 좋다는 것, 피가 잘 돌게 한다는 것, 잠을 잘 오게 한다는 것, 머리를 맑게 한다는 것까지 종류도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사보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여러 가지가 늘어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적지 않은 돈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끔 마음이 조용히 걱정됩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 자체는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은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처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플 때는 아프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나이가 들면 몸은 조금씩 변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의사 한 분에게 들은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우리와 함께 살아온 친구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온 몸을 믿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건강을 전혀 돌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아프면은 병원을 찾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건강 정보를 다 따라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건강 걱정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과연 편안할까요? 나는 오히려 단순한 생활이 몸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방법보다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 더 큰 힘을 주기도 합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고 집 주변을 조금 걸어보고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쉬어갑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혹시 앞으로 더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오래 살게 되면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참기도 하고 어디를 가보고 싶어도 돈이 아깝다며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가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아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금 자신을 위해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긴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돈을 사용해 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여러 책임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늘 뒤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오래 보고 싶었던 친구를 만나고 작은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삶의 기억이 됩니다. 나는 어떤 어르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매우 검소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가끔 좋은 차를 마시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돈이 아깝게 느껴졌지만 따뜻한 차를 마시며 천천히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 생각보다 큰 기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삶을 아끼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낭비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작은 기쁨을 허락하는 것도 인생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이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걱정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조금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결국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불안하면 몸도 쉽게 지치고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조금 더 오래 버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자 수평선은 어둠 속에 조용히 잠겼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세상이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지우는 방파제 끝에 앉아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었다. 낮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남긴 말, 오래된 사진 속의 표정,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오래전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서로 이어지며 하나의 길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깨닫고 있었다. 지훈의 기억 속에서 어린 시절의 풍경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여름이면 친구들과 바닷가를 뛰어다니며 조개를 줍던 날들, 비가 오는 날이면 할머니가 작은 등불을 켜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밤들, 그리고 가끔씩 이유 없이 깊은 한숨을 쉬던 할머니의 모습까지도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때는 단지 어른들의 복잡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한숨 속에 어떤 긴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을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은 조용히 쌓여 왔던 것이다. 그는 돌 하나를 집어 바다로 던졌다. 작은 물소리가 어둠 속에서 퍼졌다가 곧 사라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지우는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했다. 단순히 과거를 알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할머니가 왜 마지막 순간에 그 이야기를 꺼냈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할 것 같았다.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뱃속으로 들어왔다. 멀리 마을 쪽을 바라보자 몇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둔 집들이었다. 아마도 누군가는 늦은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하루의 일을 정리하며 쉬고 있을 것이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지우는 자신이 여전히 이곳의 일부라는 사실을 느꼈다. 아무리 오래 도시에서 살았어도 결국
그의 시작은 이 마을이었다. 어쩌면 그래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남긴 것인지도 몰랐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말이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 공기가 더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방파제 끝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바라보았다. 그 길은 어린 시절 수없이 오르내리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 길을 따라가면 할머니가 살던 집이 있고 그 집 안에는 아직 정리하지 않은 물건들과 오래된 상자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안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 돌들이 작게 소리를 냈다. 밤이 깊어갈수록 파도 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 지훈은 잠시 뒤돌아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바다는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희미한 달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그 풍경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고 싶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다. 지훈은 천천히 걷다가 문득 웃음을 지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다. 어쩌면 오래된 이야기를 따라가는 일이 생각보다 길고 복잡한 길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길을 피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마을이 어떤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 조금씩 알게 될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할머니가 남긴 집의 열쇠였다. 달빛 아래에서 그 열쇠는 작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어쩌면 긴 이야기를 여는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는 열쇠를 다시 쥐고 천천히 집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길을 이제야 제대로 걷기 시작한 사람처럼 그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지훈이 마을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다. 바닷바람이 골목 사이를 지나가며 낮 동안 남아있던 따뜻한 기운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집집마다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고 멀리서 들리던 파도 소리만이 이 마을이 여전히 깨어있다는 듯 낮게 울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오래된 담장과 익숙한 길을 바라보았다. 어릴 때는 이 길이 그렇게 넓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좁고 조용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길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달라진 것인지 그는 잠시 생각했다. 할머니 집이 있는 골목 끝에 가까워지자 오래된 나무 문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그 집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담장 옆에 서 있는 작은 나무와 낮은 처마, 그리고 창문에 달린 얇은 커튼까지 모두 그대로였다. 지훈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집을 바라보았다. 낮에 떠나왔던 집이었지만 밤에 다시 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아직도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가볍게 숨을 내쉬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문 앞에 서자 나무 문에서 오래된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다. 지훈은 손으로 문을 한번 쓰다듬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이 문을 밀고 들어가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고 따뜻한 음식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다.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제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천천히 돌리자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작게 울렸다.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문이 조금씩 열렸다. 안쪽은 어둡고 조용했다. 그는 문 옆에 있는 작은 전등 스위치를 더듬어 찾았다. 잠시 후 노란 불빛이 켜지면서 좁은 마루가 드러났다. 먼지가 아주 조금 떠 있었지만 집은 생각보다 깨끗하게 남아 있었다. 낮에 나올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밤에 들어오니 공기가 더 차분하게 느껴졌다. 지우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마루 바닥이 발 아래에서 미세하게 소리를 냈다. 거실에는 낮에 보았던 작은 탁자와 오래된 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벽에는 여전히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그 사진들 앞에 잠시 멈춰 섰다. 어린 시절의 자신, 젊은 시절의 부모님, 그리고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지금 기억 속의 모습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눈빛도 밝았다. 지우는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발걸음 소리와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천천히 방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작은 방에는 오래된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창문 옆에는 낡은 책장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공책과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책들 사이에서 먼지가 조금 날렸지만 그 냄새조차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지우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방 한쪽에 놓여있는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낮에도 잠깐 보았던 상자였다. 할머니가 평소에 쉽게 열지 않던 상자였다. 그는 그 앞에 앉아 잠시 망설였다. 상자를 열면 정말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들어 올렸다. 오래된 나무가 움직이며 낮은 소리를 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겹의 천과 종이 묶음들이 차분히 정리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보관해 온 것처럼 보였다. 지우는 가장 위에 놓여있던 작은 천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손에 닿는 천의 감촉이 부드러웠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보았다. 바깥은 여전히 깊은 밤이었지만 멀리서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안의 조용한 시간과 이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시선을 상자로 돌렸다. 상자 안에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다. 오래된 편지처럼 보이는 종이 묶음,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더 보였다. 지훈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 작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손바닥 위에 놓인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집과 할머니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야기의 한 조각이라는 느낌이었다. 방 안의 노란 불빛 아래에서 지훈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집 안에서 그는 이제 막 또 다른 기억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천천히 느끼고 있었다. 지훈은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상자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부드럽게 닳아 있었고 나무 표면에는 세월이 남긴 얇은 흔적들이 보였다. 할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자를 간직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상자의 뚜껑을 만져보았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다. 뚜껑이 열리자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낡은 반지 하나, 오래된 종이 몇 장, 그리고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우는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찍은 것처럼 보였다. 뒤에는 지금도 익숙한 이 마을의 해변이 희미하게 보였다. 지우는 사진을 눈 가까이 가져가 자세히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 있는 남자 역시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은 집에 몇 장 있었지만 이 남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가족 모임에서도 오래된 앨범에서도 본 기억이 없었다. 지훈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 사진이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내려놓고 상자 안에 남아있는 종이들을 꺼냈다. 종이들은 편지처럼 보였다. 종이는 세월 때문에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아직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지우는 가장 위에 있는 종이를 천천히 펼쳤다. 글씨는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 문장 하나하나가 차분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편지의 내용은 오래전 어느 여름날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불던 저녁, 두 사람이 방파제 근처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장면을 읽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자신이 앉아있던 방파제의 모습이 떠올랐다. 편지는 아주 담담한 말들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문장 사이사이에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이 조용히 적혀 있었다. 지우는 한 줄 한 줄을 천천히 읽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편지를 내려놓고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여전히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지우는 방금 읽은 내용들을 마음속에서 다시 떠올렸다. 할머니의 삶 속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다.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을 때 그의 손끝은 조금 조심스러워졌다. 남아있는 종이들도 하나씩 펼쳐보았다. 어떤 편지에는 짧은 안부가 적혀 있었고 어떤 편지에는 긴 이야기가 이어져 있었다. 계절이 바뀌는 이야기, 바다의 풍경,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글을 쓴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았다. 문장마다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우는 마지막 종이를 천천히 접어 다시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처음에 보았던 사진을 다시 손에 들었다. 사진 속의 바다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파도도 모래도 멀리 보이는 언덕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 서 있던 사람들의 시간은 이미 오래전으로 흘러가 버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할머니가 이 사진과 편지들을 왜 상자 속에 조용히 넣어두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떤 기억들은 너무 소중해서 쉽게 꺼내놓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우는 상자 안에 남아있던 낡은 반지를 집어들었다. 반지는 단순한 모양이었지만 오래 사용한 흔적이 보였다. 그는 손가락 위에 잠깐 올려보았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반지 표면에는 작은 흠집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아주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여 반지를 빛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노란 전등빛이 금속 위에 부드럽게 닿았다. 지훈의 눈빛이 조금 더 집중되었다. 그 순간 그는 이 작은 물건이 단순한 장신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고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사진과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작은 나무 상자는 열린 채로 남아 있었다. 지우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샤얏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멀리 있고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저 아주 작은 시작일 뿐이라는 느낌이었다. 지훈은 탁자 위에 놓인 반지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전등 빛 아래에서 반지 표면이 아주 약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반지를 천천히 굴려보았다. 금속이 나무 탁자에 닿으며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조용한 집안에서 생각보다 또렷하게 들렸다. 지우는 다시 반지를 집어들고 눈 가까이 가져갔다. 표면에 남아있는 얇은 흠집들 사이로 아주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글씨는 오래되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 적혀 있었다. 그는 몸을 조금 더 앞으로 숙여 빛이 잘 닿는 각도로 반지를 돌려보았다. 몇 번이나 방향을 바꾸다가 마침내 글자의 모양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완전히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짧은 이름처럼 보였다. 지훈의 마음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이 반지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을 담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잠시 후 그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내려놓고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나란히 서 있었다. 뒤쪽에는 낮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고 하늘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낮에 보았던 바다를 떠올렸다. 같은 장소였지만 시간의 간격이 너무 길어서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았다. 부드러운 눈매와 차분한 표정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디서 본 것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지훈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이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와 닮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오래된 마을에서는 얼굴이나 말투가 세대를 지나면서 닮아가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일정한 리듬으로 시간을 알리고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잔잔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지훈은 편지 묶음을 다시 손에 들었다. 이미 한번 읽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문장을 따라가고 싶었다. 그는 첫 번째 편지를 다시 펼쳤다. 글 속에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에 퍼지던 순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래 걷던 길 그리고 서로 말없이 앉아있던 밤에 대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글을 읽을수록 두 사람이 이 마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훈은 문장 사이에 흐르는 감정을 조심스럽게 느끼며 읽어 내려갔다. 어떤 편지에서는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멀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짧은 약속이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훈의 마음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저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말이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다시 내려놓았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할머니가 살아온 긴 시간 속에서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낯설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문을 하나씩 열어가는 느낌에 가까웠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문을 조금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그는 두 손을 창틀에 올리고 잠시 바깥을 바라보았다. 마을은 거의 잠든 듯 조용했고 가끔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다시 방 안을 돌아보았다. 탁자 위에는 사진과 편지 그리고 작은 반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노란 불빛 아래에서 그 물건들은 마치 조용히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우는 다시 천천히 걸어와 탁자 앞에 앉았다. 그는 반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손가락에 잠깐 끼워보았다가 다시 빼냈다. 반지는 조금 컸지만 이상하게도 손에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작은 물건이 지나온 시간과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자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이 퍼지는 것 같았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편지 묶음을 조심스럽게 다시 정리해 상자 안에 넣었다. 사진과 반지도 함께 안쪽에 놓았다. 상자를 닫기 전에 그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 아직 모든 이야기를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었다. 이 상자 속에 담긴 기억들이 앞으로 자신이 알아가야 할 길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그는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덮었다. 나무가 맞물리며 부드러운 소리가 났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조금 전보다 더 많은 생각들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상자 위에 손을 가볍게 올려두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 오래된 집안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흐름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지우는 상자 위에 올려둔 손을 천천히 거두었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노란 전등 불빛이 조용히 바닥과 벽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급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히려 지금 이 조용한 순간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래된 장, 작은 책장, 벽에 걸린 사진들까지 모두 그대로였다. 낮에 보았을 때는 그저 익숙한 집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마치 이 집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야기들이 이제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부엌은 작지만 정돈된 상태였다. 오래된 나무 찬장과 작은 식탁이 놓여 있었고 창문 옆에는 예전에 할머니가 자주 사용하던 주전자도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식탁 의자에 앉았다.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자 나무에 매끈한 감촉이 전해졌다. 어릴 때 이 식탁에서 밥을 먹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는 늘 따뜻한 국을 준비해 두었고 그는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다. 그때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가끔은 오래전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짧은 웃음과 함께 이야기를 넘기곤 했다. 지우는 그때 그 웃음 속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전자를 들어보았다. 안은 비어 있었지만 금속이 서로 닿으며 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시 주전자를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부엌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자 밤하늘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다. 별이 몇 개 떠 있었고 멀리서 바다 쪽 바람이 천천히 불어오고 있었다. 지우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집안의 공기와 섞였다. 그는 잠시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 마을은 밤이 되면 아주 조용해진다. 도시에서 살 때는 늘 자동차 소리나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대신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천천히 시간을 채운다. 지우는 그 차이를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탁자 위에는 아까 닫아둔 나무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상자 옆에는 할머니가 사용하던 오래된 책 한 권이 보였다. 낮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책이었다. 지우는 그 책을 집어들었다. 표지는 조금 닳아 있었지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책을 천천히 펼쳤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어떤 종이는 짧은 메모처럼 보였고 어떤 것은 오래된 영수증이나 작은 쪽지 같았다. 지후는 그중 하나를 꺼내 읽어보았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바다에 대한 이야기와 날씨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었다. 마치 하루의 작은 기억을 남겨두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몇 장을 더 넘겨보았다. 글씨는 대부분 할머니의 글씨처럼 보였다.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글씨였다. 어떤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한 줄만 적혀 있기도 했다. 오늘 바람이 잔잔했다는 말, 바다색이 유난히 맑았다는 말, 그리고 오래된 친구를 떠올렸다는 짧은 문장도 있었다. 지우는 그 문장을 읽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그 친구가 사진 속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는 책을 천천히 덮었다. 그리고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집안의 전등 불빛이 여전히 부드럽게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시간은 꽤 늦어졌지만 지후는 이상하게도 피곤함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멀리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들이 천천히 이어지는 리듬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탁자 위의 상자와 책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오늘 밤에 알게 된 것들은 아직 아주 작은 조각들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이 모이면 언젠가는 더 큰 이야기가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전등 스위치 쪽으로 걸어갔다. 불을 끄기 전에 방안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오래된 가구와 사진, 그리고 탁자 위에 상자까지 모두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잠시 후 전등이 꺼지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다.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바닥에 부드럽게 퍼졌다. 지우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 집과 바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들이 앞으로 자신의 시간을 조금씩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용히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에 천천히
눈을 떴다. 밤새 깊이 잠든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볍게 느껴졌다. 집안은 조용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어젯밤에 보았던 사진과 편지 그리고 작은 반지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것들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듯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실로 나가자 아침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안을 밝히고 있었다. 밤에 느꼈던 차분한 분위기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빛이 들어오자 집안의 모습이 더 또렷하게 보였다. 나무 가구의 색, 벽에 걸린 사진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는 상자까지 모두 아침의 밝은 공기 속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지우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다. 바깥에서는 갈매기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어선이 움직이는 소리도 희미하게 전해졌다. 마을은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듯 했다. 누군가는 집 앞을 쓸고 있었고 누군가는 천천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잠시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에는 늘 당연하게 느껴지던 아침 풍경이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다시 보는 지금은 어딘가 새롭게 느껴졌다. 도시에서 살 때는 아침이 늘 바쁘게 시작되었지만 이곳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 지우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간단한 그릇들과 컵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컵 하나를 꺼내 물을 따라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지나가자 정신이 더 또렷해졌다. 컵을 내려놓은 뒤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탁자 위에 나무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어젯밤에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지금은 햇빛 아래에서 또 다른 느낌을 주고 있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상자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이미 한 번 확인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었다. 그는 상자를 다시 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대신 옆에 놓여있던 오래된 책을 집어들었다. 어젯밤에 잠깐 넘겨보았던 책이었다. 햇빛이 비치는 자리로 책을 가져와 천천히 페이지를 펼쳤다. 책 안에는 여전히 작은 종이들이 끼워져 있었다. 그는 그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바다색이 오늘은 유난히 깊었다는 말과 함께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는 문장이 이어져 있었다. 글씨는 여전히 또박또박했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주었다. 지우는 종이를 다시 책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고 바람도 조금 따뜻해지고 있었다. 마을의 아침 소리들이 점점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와 자전거 바퀴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작은 방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창문을 하나씩 확인하기도 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안정된 느낌이었다. 마치 집이 오랫동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온 지우는 탁자 앞에 섰다. 상자 위에 손을 올려두었다가 잠시 멈췄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알아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다. 그는 상자 옆에 있던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속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다. 어린 시절에 자신과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다. 모두 밝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 조용한 결심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이 마을에서 조금 더 머물며 할머니가 남긴 이야기들을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시간을 따라가며 이해해보고 싶었다. 지호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아침 햇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파도는 잔잔하게 밀려오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천천히 돌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냄새가 공기 속에 가득했다. 어젯밤에는 이 집 안에서 오래된 기억들을 마주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우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밖으로 나가 마을을 조금 더 걸어보고 싶었다. 문을 열기 전에 그는 한 번 더 방 안을 돌아보았다. 탁자 위에 상자와 책, 그리고 사진들이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밝은 아침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다. 마을길은 햇빛에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어질 새로운 시간들이 어떤 모습일지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있었다. 지훈이 집문을 나서자 아침 공기가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다. 햇빛은 이미 골목 끝까지 들어와 있었고 밤사이 조용했던 마을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멀리서 바다 냄새가 실려왔고 갈매기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울렸다. 그는 잠시 집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린 시절 수없이 뛰어다니던 골목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차분하고 넓게 느껴졌다. 지우는 천천히 골목을 따라 걸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어떤 집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길을 쓸고 있던 이웃 어르신이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도 가볍게 인사를 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대부분 익숙했지만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느낌이었다. 골목 끝으로 나가자 바다가 조금 더 가까이 보였다. 햇빛을 받은 물결이 반짝이며 움직이고 있었다. 방파제 쪽에서는 몇 명의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바다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닷가에 가까워질수록 파도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물결이 모래에 닿으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모래 위에 서서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젯밤 방파제에 앉아있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보던 바다와 지금의 바다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아침 햇빛 아래의 바다는 밝고 넓어 보였다. 지우는 천천히 모래 위를 걸었다. 발자국이 뒤에 남았다가 파도에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추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떤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젯밤 상자 속에서 보았던 사진과 편지처럼 말이다. 그는 방파제 쪽으로 걸어갔다. 어부들 중 한 사람이 그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지훈도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바닷물 냄새와 젖은 그물 냄새가 섞여 공기 속에 퍼져 있었다. 어부들은 조용히 일을 하면서도 가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지훈에게는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그는 다시 혼자 방파제 끝쪽으로 걸어갔다. 어젯밤 앉아 있었던 자리가 그대로 보였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았다. 낮의 바람은 밤보다 부드러웠다. 머리카락이 가볍게 흔들렸다. 지우는 바다를 바라보며 어젯밤의 생각들을 떠올렸다. 할머니가 남긴 상자, 사진 속의 낯선 남자,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 모든 것이 아직은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천천히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반지는 집안 상자 속에 그대로 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문득 그 반지의 희미한 글자가 다시 떠올랐다. 아침 햇빛 아래에서 다시 보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도가 방파제 아래에서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냈다.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바닷바람이 가슴 깊이 들어왔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파제 위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바라보았다. 멀리 작은 배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하늘은 맑게 열려 있었다. 마을 쪽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 풍경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오늘 하루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보내고 싶었다. 집에 돌아가 상자 속 물건들을 다시 살펴보고 어쩌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방파제를 내려와 모래 위를 다시 걸었다. 햇빛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발밑에서 모래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바다와 마을이 이어진 이 풍경 속에서 지우는 자신이 다시 이곳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넓은 바다가 조용히 펼쳐져 있었다. 그 바다 어딘가에는 오래된 이야기의 시작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의 작은 조각들이 다시 그의 삶 속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지우는 다시 앞을 바라보고 천천히 걸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 햇빛 속에서 밝게 이어져 있었다. 그는 그 길을 따라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이어질 시간들이 어떤 모습일지 차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훈이 마을 골목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아침의 햇빛은 이미 골목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집들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아 담장과 창문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여러 번 주변을 바라보았다. 어릴 때 보던 풍경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지금은 하나하나가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작은 화분이 놓인 창가, 나무 문 앞에 놓인 의자, 그리고 골목 끝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고양이까지 모두 조용한 아침 속에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었다. 어느 집 앞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고 다른 집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들렸다. 그 평범한 소리들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지우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천천히 걸었다. 도시에서는 늘 빠르게 지나가던 시간들이 이곳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그는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다. 나무 문은 아침 햇빛을 받아 밝은 색으로 보였다. 지우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밀자 어젯밤과 비슷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마치 집이 여전히 자신을 맞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바깥보다 약간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다. 창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바람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햇빛이 거실 바닥 위로 길게 퍼져 있었고 먼지들이 빗속에서 작게 떠다니고 있었다. 지우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탁자 위에는 어젯밤 그대로 남아있는 나무 상자와 책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그 앞에 서서 바라보았다. 어젯밤에는 조심스럽게 다루던 물건들이었지만 지금은 아침의 밝은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보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상자를 천천히 열었다. 나무 뚜껑이 움직이며 낮은 소리를 냈다. 안에는 사진과 편지 그리고 작은 반지가 여전히 정리된 상태로 놓여 있었다. 지우는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다.
햇빛이 사진 위에 닿자 어젯밤보다 인물의 모습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다. 사진 속 할머니의 얼굴은 젊고 밝았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의 표정도 차분하고 따뜻해 보였다. 두 사람의 뒤로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다음으로 그는 반지를 집어들었다. 아침 햇빛이 반지 표면에 반짝이며 닿았다. 그는 반지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천천히 돌려보았다. 어젯밤에 보았던 희미한 글자가 조금 더 잘 보였다. 글씨는 여전히 흐릿했지만 몇 글자의 모양이 조금씩 드러났다. 지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빛이 잘 닿도록 반지를 살펴보았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작은 글자의 흐름을 겨우 읽어낼 수 있었다. 완전히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름처럼 보이는 글자들이 이어져 있었다. 그는 그 글자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 읽어보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어젯밤보다 마음이 더 차분해졌다. 이 반지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졌다.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했던 물건일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사진 속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우는 반지를 다시 상자 안에 넣었다. 그리고 편지 묶음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편지를 펼쳐보았다. 종이는 오래되어 부드럽게 접혀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편지에는 바닷가에서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저녁 노을이 물들던 날 방파제 위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내용이었다. 글을 읽는 동안 지훈의 머릿속에는 어제 자신이 앉아 있었던 방파제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어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지훈은 그 문장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었다. 그 문장이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남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접어 상자 안에 넣었다. 그리고 상자 뚜껑을 닫지 않은 채 잠시 손을 올려두었다. 햇빛이 방 안을 점점 더 밝게 채우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는 아이들 목소리와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지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집 안에 남아있는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이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바깥의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마을은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지훈에게는 이 하루가 어제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는 다시 탁자 쪽을 바라보았다. 열린 상자와 그 안에 놓인 물건들이 햇빛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천천히 생각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금 자신이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지훈은 창가에 서서 잠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면서 마을의 색이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조금 늘어났고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풍경이었지만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어딘가 새로운 흐름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다시 탁자 쪽으로 걸어왔다. 열린 상자 안에는 사진과 편지 그리고 작은 반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햇빛이 비치면서 물건들의 색이 조금 더 따뜻하게 보였다. 지훈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상자 안을 다시 바라보았다.
어젯밤 처음 보았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이제는 낯선 물건이라기보다 오래된 이야기의 일부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손에 들었다. 빛바랜 종이 위에 담긴 풍경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바다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파도도 여전히 잔잔하게 보였다. 할머니와 함께 서 있는 남자의 모습도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조용하고 편안해 보였다. 지우는 사진 속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 남자를 아는 사람이 마을 어딘가에 아직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는 기억이 오래 남는 경우도 많다. 특히 바다와 관련된 일들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곤 한다. 지우는 사진을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상자 안에 있던 반지도 다시 한번 꺼냈다. 반지를 햇빛 아래에서 살펴보자 어젯밤보다 글자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다. 완전히 읽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름의 일부처럼 보이는 모양이 분명하게 남아있었다. 지우는 손가락으로 반지의 표면을 가볍게 만져보았다. 금속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그는 반지를 다시 상자 안에 놓았다. 그리고 편지 묶음을 천천히 정리했다. 종이들은 오래되었지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보관해온 흔적이 보였다. 접힌 자국 하나하나에도 시간이 쌓여있는 느낌이었다. 지우는 의자에 앉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집에 남아있는 물건들만으로는 모든 이야기를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어쩌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작은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컵에 물을 따르며 창문 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햇빛이 지붕 위로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골목 끝에서는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탁자 위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나무 뚜껑이 맞물리며 부드러운 소리가 났다. 상자를 그대로 두고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래된 가구와 사진들이 여전히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지우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가 잠시 멈추었다. 다시 돌아와 상자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이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는 문을 열고 다시 바깥으로 나왔다. 골목에는 햇빛이 가득했고 공기가 따뜻해지고 있었다. 멀리서 바다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지우는 천천히 골목을 따라 걸었다. 걷는 동안 그는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오래된 담장과 낮은 지붕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화분들이 햇빛을 받고 있었다. 몇몇 이웃들은 그를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지훈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바다가 다시 보였다. 햇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을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지우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며 할머니가 남긴 이야기의 흔적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이어가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는 바닷바람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여전히 이 마을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다시 마을 쪽 길을 따라 걸었다. 햇빛이 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골목은 조용한 활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 이어질 시간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지 차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우는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햇빛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고 골목에는 아침의 여유로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집 앞에 물을 뿌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작은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랜만에 다시 바라보니 모든 것이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골목을 걷다 보니 작은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부터 있던 가게였다. 어릴 때 지훈이 간식거리를 사러 자주 들르던 곳이었다. 문 앞에는 작은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고 안에서는 조용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 앞에 서서 가게 안을 바라보았다. 가게 안에는 흰 머리의 할아버지가 천천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우는 문 앞에서 가볍게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곧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 맞지? 지훈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 조금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과자와 음료, 작은 생활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지우는 음료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 섰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음료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오랜만에 마을에 왔구나.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할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참 좋은 분이었지. 그 짧은 말에는 오래된 기억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다. 지우는 계산대 앞에 서서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할머니 집에서 오래된 사진과 편지를 보았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사진 속에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는 것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보다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 사진을 보았구나. 지훈의 마음이 살짝 움직였다. 할아버지의 말투는 마치 그 사진에 대해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안에는 잠시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라디오 음악과 바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창문 밖을 잠시 바라보았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가게 문을 살짝 흔들고 있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야.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서두르지 않는 느낌이었다. 지우는 자연스럽게 의자 하나를 끌어와 앉았다. 가게 안의 공기가 조금 더 조용해진 것 같았다. 그 사람은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어.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오래전 여름에 바다 일을 하러 잠시 마을에 왔던 사람이었다고 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졌다고 했다. 특히 바닷가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말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사진 속 남자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바닷가에서 서 있던 모습과 편지 속의 문장들이 천천히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손으로 계산대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네 할머니도 그때 바닷가에 자주 나가셨지.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들렸지만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처럼 번졌다. 할아버지는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담담하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오래전 여름은 따뜻했고 바다는 잔잔했으며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많았다고 했다.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사진 속의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젊은 할머니의 밝은 표정과 바다 풍경이 머릿속에서 또렷해졌다.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이 누군가의 말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가게 안에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 위에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앉아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들었다. 오래된 이야기는 천천히 꺼내야 더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지훈은 음료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감촉이 입안에 퍼졌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금 전보다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겨나고 있었다. 가게 밖에서는 바람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고 멀리서 바닷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오래된 마을의 시간 속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 흐름을 조용히 느끼며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라디오에서 흐르던 음악이 끝나고 다른 노래가 천천히 이어졌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골목을 지나가며 문을 살짝 흔들었다. 지훈은 음료 컵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방금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 가게 주인은 잠시 계산대 위에 놓인 작은 종이들을 정리하다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오래된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지훈은 자연스럽게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사람은 바다 일을 잘했어. 배를 다루는 것도 능숙했고 그물도 빠르게 정리했지. 주인의 말은 천천히 이어졌다. 그는 잠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다. 오래전 여름 마을에 잠시 머물던 그 남자는 아침마다 가장 먼저 바다로 나가곤 했다고 했다. 그리고 일이 끝난 뒤에는 방파제 근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훈의 머릿속에는 어제 자신이 앉아 있었던 방파제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던 자리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어.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늘 성실했거든.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따뜻한 느낌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사진 속 남자의 조용한 표정을 다시 떠올렸다. 잠시 후 주인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할머니도 가끔 그 방파제에 나가셨지.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다시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사진과 편지에서 짐작하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누군가의 입에서 들으니 느낌이 달랐다. 주인은 손으로 컵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계속했다. 두 사람이 바닷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했다. 특별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서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가게 안의 공기는 여전히 잔잔했고 라디오 음악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밖에서는
자전거가 지나가는 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오래 있지는 않았어. 주인의 말이 다시 이어졌다. 그 남자는 몇 달 정도 마을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했다. 바다 일이 있는 다른 항구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가 떠난 날도 바다는 잔잔했고 날씨도 맑았다고 말했다. 지호는 그 말을 들으며 편지 속 문장을 떠올렸다.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짧은 약속이 적혀 있던 부분이었다.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다시 조용히 떠올랐다.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지훈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지. 그 말은 아주 담담하게 들렸다. 마치 오래전 이미 받아들인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약간의 아쉬움도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상자 속에 있던 반지와 편지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사진 속 바다 풍경도 함께 떠올랐다. 오래전 여름의 시간들이 조용히 머릿속에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가게 안의 햇빛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계산대 위에 놓인 물건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먼지들이 빛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호는 음료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리고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상자 속 물건들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이었는지 아세요? 지훈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주인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창문 밖으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잠시 후 그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름은 기억나. 그 짧은 말에 지훈의 마음이 조금 더 집중되었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 꺼내는 이름이 어떤 것일지 궁금해졌다.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라디오 음악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주인은 잠시 더 생각하는 듯 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훈은 그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조금 더 조용해진 것처럼 느꼈다. 오래된 시간 속에서 잠들어 있던 이름이 이제 막 다시 세상으로 나오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